내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뭐 전략도 잘 세워줄 수 있고 뭐 게임도 대신해줄 수 있고 뭐 채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인공지능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뭐 제가 앞에 이제 잠깐씩 짚어드렸지만 우리 인간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책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적어놨습니다.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가면서 이것들이 결국은 인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어떻게 다르고 그런 다른 차이점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책에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가 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챗GPT와 대화를 나누고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내가 관심사나 알고 있는 거 내가 물어본 거에 깔려있는 맥락들을 잘 파악하고 나도 몰랐던 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얘가 뭐 영혼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요. 기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맥락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공지능과 공감하는 것 같이 얘가 잘 나를 탁탁 맞춰주는데 대화를 오래 이어갈수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제3의 어떤 존재와 내가 소통하는 것이냐? 해석의 차이겠지만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자료, 문헌 자료, 뭐 다양한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됐기 때문에 결국 그 컨텐츠를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것은 우리 자신이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 대화하는 이 자체는 인공지능과 대화한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놓은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작권 문제인데 뭐 GPT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에 해당이 되는데요. 얘가 사실과 허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얘가 아까 인간이 우리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됐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섞여서 네 거 내 거를 구분할 수 없지만 이게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생성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 그림, GPT가 만들어낸 글 이거는 얘가 스스로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글이 맞습니다. 정보가 맞지만 그 정보의 출처를 따라가는 게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우리가 의도하고자 한다면 그 원래 쓰였던 얘 지식의 출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타겟해서 저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화이트 해킹식으로 일부러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기술들을 뜯어보면 우리가 절대 얘가 어떤 출처인지를 알 수 없지만 원래 누구 거였는지도 어느 정도 그 안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이걸 막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겠지만 이거는 뭐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챗GPT는 내 것과 네 것, 진짜와 가짜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챗GPT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냥 얘가 가진 특징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검색하는데 내가 지식을 구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면 GPT를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레그라고 해서 검색 엔진과 연동된 인공지능 서비스 그거는 이제 GPT와 검색 엔진과 같이 함께 일하는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조금 더 출처도 알려주고 팩트 체크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현 시점에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구분 못하는 거는 아까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얘의 잘못이 아닌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궁금해하셔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인공지능이 거꾸로 인간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얘한테 너무 많은 능력이 생기면 그리고 뭐 무인자동차 때 운전시키면 갑자기 이것도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길이 차가 쓰지는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이쪽에 뭐 사람 3명이 있고 이쪽에 1명이 있다. 그럼 얘는 뭔가 선택을 하겠죠. 자동으로 운전하는 인공지능은. 그럼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결국 누군가 피해자는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잘못 학습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우리한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가 무인정차기 같은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한 시뮬레이션에서 일어난 사건 사례 같은 보고가 있어서 한때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은 결국은 인공지능한테 목표를 정해준 디자이너의 잘못입니다. 예. 그리고 그 근본을 따라가 보면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킬러 로봇이 왜 되느냐라고 하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체계를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룰로 정해주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윤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기준, 규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얘한테 뭐 점수를 최대화시켜라, 비디오 게임에서 100점을 받아라, 알파고에서 이세돌을 이겨라, 이런 거 하나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가치 판단 체계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한테 학습하도록 만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큰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순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 같은 복잡한 가치 판단 체계 없이 그냥 우리가 준 목표만 가지고 점수를 최대화하는 식으로 학습시키면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문제에는 지금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이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뭐 요새 GPT 하면 파라미터가 뭐 몇 조개 몇십억 개 뭐 이런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GPT가 잘 안 되다가 파라미터가 어떤 수를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얘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성능 지표를 보면 이게 도대체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갑자기 기능이 확 살아나고 그런 거는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파라미터를 늘렸더니 갑자기 잘 된다. 그러면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소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 같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냐, 비슷하게 잘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최근 연구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실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 X축은 파라미터를 늘려서 큰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고요. Y축은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하게 판단을 하느냐, 이 개념을 인식하느냐, 이런 지표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말은 알아들어요. 파란색이 그겁니다. 인공지능의 사이즈를 키우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알아듣는다. 파란색. 오렌지색 또는 빨간색, 이건 뭐냐 하면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얘가 판단하고 추론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느냐,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딴짓을 하는 케이스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럼 인공지능을 이제 디지털 교육에 막 적용하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기술만 갖다가 적용하게 되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뭐냐 하면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채팅창에서 나한테 던져주는 지식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게 증폭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오렌지색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편향성이 증폭되는 듯 하다가 말기도 하고요. 자정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추천해 주는 거대로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편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거 역시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채팅창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오래 나누는 상황에서는 그 편향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편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 편향성은 우리가 제거하고 안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선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편향성들이 대화 안에 묻어 있으면 나도 거기에 젖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챗GPT를 가지고 숙제를 하고 과제를 하게 되면 나는 챗GPT와 같이 편향된 사고를 점점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자라서 이제 큰 어른이 됐을 때는 챗GPT보다 훨씬 더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이고요. 인공지능 기술이 잘 된다, 챗GPT가 잘 된다고 해서 특히 이제 지금 학생 어린이들 보고서 요약하고 하는데 뭐 참고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쓰면 절대 안 됩니다. GPT의 좀비가 되는 거라고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좀비가 된 줄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인공지능은 뭐냐? 또 다른 존재가라기보다는 아직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창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얘가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겠지만, 그래서 내 직업이 없어지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얘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나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다.
그럼 예전에는 투자자 못 구하면 좋은 영화 못 만들죠. 지금은 저런 동영상 만들어주는 거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있고 시나리오 있으면 영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예술가 뭐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꺼 내꺼 잘 모르고 진짜와 가짜 구분할 수 없는 게 얘가 가지고 있는 거의 원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조심해서 쓰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아까 말씀했듯이 교육에 쓰기 위해서는 저도 아직은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인공지능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고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거 이제 메타인지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메타인지형 인간이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한 줄짜리 답변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